자, 요즘 이슈 중에 하나인 그 수방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 그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저도 수방사 될까요? 저 수방사 지원해도 될까요?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이게 뭐냐? 뭐 군대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도방위 사령부 얘기가 아니라 아파트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공분양주택 뭐 사전청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공고도 나오고 하는데 이 사전청약 이 공공분양에서 이번에 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전 청약하는 거야. 아니 무슨 한강 뷰가 나오는 아파트를 싸게 판다고? 그러면 나도 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거기가 바로 동작구에 있는 수방사 부지입니다. 자,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. 동작구 수방사라고 해서 이제 여기 뭐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. 대부분 살면서 여기에 관심 갖지는 않으니까. 노들역, 노량진역 이렇게 있는데 여의도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중앙대에 있는 흑성역 이제 옆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위치가 딱 봐도 어떻습니까? 이게 한강 바로 앞이잖아요. 한강 바로 앞이니까 야 이거 한강뷰 나온다. 근데 공공분양이니까 최소한 20% 이상 쌀 건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당첨되면 이거 로또 아니냐?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.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요. 전용 면적이 이제 60제곱 정도 되는 건데 최소 시세의 80% 정도로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위치를 보면은 어때요? 여기 물론 뭐 사육신 역사공원 뭐 이렇게 있지만 올림픽대로와 공원 그리고 이제 철길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고립된 지역입니다. 이게 고립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죠. 왜냐하면 이제 여기 노량진역이 더블 역세권인데 여기까지 뭐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. 그리고 이제 옆에 노들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강이 보인다는 점.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앞에 뭐 가리는 게 없는 거죠. 가리는 게 없으니까 뭐 나름 영구 조망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요게 있습니다. 전철 노선이 이제 1호선이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좀 소음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소음과 진동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들도 있는데 다 분양 잘 되고 잘 사시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가 좀 단점인데 그거 말고는 다 좋다. 거기다가 이제 서부선이 또 개통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가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노량진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여의도도 이제 개발될 것들이 많죠.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거기다 이제 바로 건너면 용산입니다. 용산도 개발될 게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위치 정도면은 살기 너무 좋지 않나? 서울인데 가격도 싸고 그러면 나도 넣어봐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 단지가 크진 않습니다. 이제 255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동도 이제 한 5개 동이 되는 거예요. 5개 동인데 뭐 군 관사로도 쓰고 뭐 행복주택도 있고 뭐 일반 분양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여기가 이제 전철 노선이고 이쪽이 이제 한강이겠죠. 그러니까 한강을 이렇게 보고 있는 동마다 다르겠지만 뭐 층마다 다르겠지만 한강이 보이는 집들도 좀 있고 안 보이는 집도 있고 뭐 그런 거죠. 구조도 뭐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구조들을 잘 빼기 때문에 뭐 예상 구조긴 하지만 이제 판상형 구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타워형 구조도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이것들은 다 지금 사전 청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사전 청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예상이에요. 예상으로 한 이렇게 해보겠다 정도만 있는 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. 이게 23년 6월 9일에 공고가 올라왔는데 이때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거주자를 좀 우선합니다. 여기서 다 끝나겠죠? 당연히. 뭐 서울시 안에 있는 분들로 200세대는 뭐 다 끝나버릴 거니까 뭐 그 이후는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은 1차 통과는 한 것이다. 그래서 이제 일정을 보면은 19일 날 특별 청약을 하고 이제 21일 날 이제 일반 청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 청약 이건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본 청약은 24년 9월 15일에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3년에서 뭐 한 4년 정도 더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공공부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. 아마 이 일정대로 가겠죠. 그럼 27년 뭐 늦어도 뭐 28년 정도에는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여러모로 괜찮은데? 라고 생각을 하겠죠. 자, 이제 3년 전매 제한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실거주도 이제 뭐 해야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게 전용 60제곱 이하의 255세대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특별 공급으로 해가지고 다자녀, 신혼부부, 생애 최초 노부모 뭐 이렇게 있는데 물량이 뭐 많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일반 공급 79세대가 있습니다. 많지는 않죠.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소득 제한이 뭐 월 평균 소득의 뭐 120%, 뭐 130, 140%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.
그래서 이걸 좀 표로 보여드리면은 그 세대 구성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. 근데 이제 뭐 보통은 요즘에 이제 3인이 많고 4인도 별로 없어요. 요즘에는 이제 출생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. 그래서 뭐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봉양은 한 5명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세대가 한 960만 원 정도 버는 것까지는 이제 통과입니다.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로 뭐 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 3인 이하겠죠. 혼자 사시거나 뭐 애 하나 있는 정도가 650만 원의 소득 제한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뭐 우선 공급에서 다 끝날 테니까 여기도 한 780만 원 정도. 그러니까 요 정도 소득 안에서 내가 서울 거주자이면 한번 특별 공급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문제는 이거죠. 수방사 부지를 분양받을 수가 있을까? 거의 안 될 것이다. 왜냐 분양받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요. 바로 옆에 레미안 트윈파크 아파트라고 12억 8천 정도의 지금 거래가 실거래가 찍히고 있는데 이게 분양가가 한 8억 7천 정도 할 겁니다. 기본적으로 싸요. 싸고 서울이고 입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선 경쟁률이 좀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 같고요.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경쟁률이 아니라 이 자산 기준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죠. 자산 기준이 이게 물론 공시가격 기준이긴 하지만 부동산이나 토지를 2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이거를 시세로 하면 뭐 1.5배 정도 해봤다고 칩시다. 그러면 한 3억 정도. 그러니까 시세로 한 뭐 3억 정도, 뭐 공시 표준 가격으로 한 2억 정도만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얘를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소득은 아까 말한 뭐 650만 원, 뭐 750만 원, 뭐 이래요. 여기서 끊깁니다. 그러면 자산도 없고 소득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사람들만 늘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자동차도 있습니다. 자동차는 3,683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. 이거를 이제 처음 그 등록할 때로부터 해가지고 매년 10% 감가상각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. 이게 뭐 한 뭐 5천만 원짜리 K5 정도 뭐 이런 거를 샀다가 몇 년 지난 차 아니면 뭐 최근에 신차 샀는데 한 3,500대 정도 산 걸만 있어야 돼. 요거가 다 엔드입니다. 다 교집합으로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뭐죠? 분양가가 8억 7천이야. 그러면 현재 재산 한 2억 정도 있는데 소득도 이제 뭐 딱 정해져 있는데 8억 7천짜리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?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? 그럼 대출을 거의 아무리 못해도 한 7억을 땡겨야 된단 말이죠. 7억 정도 받아가지고 이자 뭐 4% 계산하면 7, 4, 28 한 달에 이자만 한 240만 원입니다. 원금도 갚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자만 240 내면서 이거를 분양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지? 이게 벌써 애매하죠. 그러니까 연봉 8천 정도 수준인 사람들한테 지금 8억 7천을 분양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서로 매치가 되느냐? 잘 안 된다.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? 부모 특공이 아니냐? 잘 사는 부모 특공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연봉은 낮지만 부모가 잘 살아가지고 이게 청약이 되면 증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만 늘하는 거예요.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부모가 한 3억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 맞벌이라거나 아니면 대기업 외벌이 정도? 외벌이나 맞벌인데 돈은 많이 벌면 안 돼. 전문직이거나 막 돈이 많아가지고 자산이 있으시면 또 안 되고 재산도 한 2억 정도밖에 없는데 또 잔금 내고 뭐 이런 거 하고 현실적으로 사는 것까지 따져보면은 누가 한 3억 정도는 그냥 줄 수 있는 사람? 한 4, 5억짜리는 그냥 줄 수 있는 사람?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나.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금수저 특공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일반 분양도 있습니다. 일반 분양은 우선 소득 기준이 더 빡셉니다. 더 빡세졌는데다가 이게 그 통장의 납입 금액 가지고 이제 그 일반 분양에서 이제 가점이 나오는 거라서 3천만 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2천만 원 후반에 나서 3천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3천만 원 통장을 납입하려면은 이게 1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25년간 납부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25년간 무주택으로 있으시면서 뭐 중간에 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25년간 이 통장을 안 깨고 계속 납입한 분들만 이제 대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. 물론 이 일반 분양 중에 17가구 정도는 추첨제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노려볼 수는 있어요. 아까 그 소득되고 자산되고 자동차되고 그분들은 이제 여기 이 17가구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넣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될까? 이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?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되면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죠.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한 10년 된 아파트가 지금 한 13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이게 2027년 8년에 지어지는 신축의 한강뷰란 말이죠.
그러면은 뭐 얘가 그거보단 더 비쌀 가능성이 높으니까 돼서 나쁠 거는 전혀 없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건만 되면 넣으려고 할 것 같은데 되기가 너무 어렵겠죠. 그래서 무주택자라면은 조건 따져보고 뭐 넣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뭐 내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은 그냥 확실하게 내려놓으시고 일반 분양으로 뭐 통장에 한 3천만 원 납입하신 분들이야 뭐 될 수 있겠지만 그거 안 되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넣어보긴 하되 특공을 넣긴 하되 되진 않겠지 정도를 생각하고 한번 넣어보시면 뭐 그 중에 또 한번 되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건을 좀 따져보고 뭐 저도 이제 이런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청약인가. 물론 이게 뭐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조건이 원래 까다롭고 이런 분들이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내에서 경쟁을 하는 거는 뭐 맞긴 맞지만 정말 이렇게 또 누군가에게는 또 다시 또 로또를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제 크게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맞는 건가라는 또 근본적인 또 의문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청약제도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도 있고 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여가지고 아니 지난번 사람들까지는 해주고 왜 나부터 안 해줘? 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 없어지는 게 또 정치권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청약이 안 된 분들은 희망 고문하면서 다음번에는 내 차례가 되겠지라고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청약인가?